자, 그럼 이제 남은 것은 뭐냐면요. 자, 그 정적분에서 제가 개념 설명을 안 하는 게 있는데, 자, 여섯 번째쯤 되려나요? 그러면 만약에 이건 어떻게 되죠? 만약에 얘가 1부터 2까지 돼 있고 여기가 fx에 뭐 여기 함수가 있어요. 이렇게 돼 있고 만약에 여기에 만약에 2부터 4까지는 하고 마이너스 x 세제곱 빼기 5x 뭐 플러스 5x의 dx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는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즉 무슨 얘기냐면 접근 구간도 달라요. 근데 함수도 달라요. 그러니까 아니 접근 구간이 같으면 분리시켜 뭐 두 개를 이어서 접근 구간이 같으면 합치시켜 버리면 되는 거고. 근데 접근 구간이 다른데 함수가 같으면 이어서 빼서 이제 적당하게 계산할 것만 계산하면 되는데 그럼 간결하게 계산할 수 있는데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닌 경우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건 별 수 없습니다. 따로따로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근데 그러면 이 계산하고 이 계산, 그럼 이것 따로 계산하고 이것 따로 계산하고 좀 더 하자. 이거밖에 할 말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되니까 뽀대가 안 나잖아요. 그래서 뭔 짓을 해놓냐면 12번 같이 문제를 해놓은 겁니다. 자, 접근 구간도 다르고 함수도 다르다. 그게 12번 문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fx는 1이다. x가 0보다 작을 때는 그 다음에 1-x다 해놓고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이렇게 내놓고 얘가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fx의 dx를 계산하라 이제 이렇게 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럼 언뜻 보기에는 똑같은 fx인 것 같지만 이 fx는 0을 기준해서 함수가 두 개로 갈라져 있잖아요. 그러면 무슨 얘기가 되냐면 0보다 작을 때는 얘를 써야 되니까 얘는 어떻게 잘라져야 되냐면 이렇게 잘라져야 돼요. 마이너스 2 0까지는 fx에 1이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0부터 3까지는 양수니까 1-x의 dx 이렇게 계산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근데 얘기인즉슨 이거잖아요. 접근 구간도 다른데 함수도 달라요. 그럼 이거는 방법이 없죠. 따로따로 하는 수밖에 없는데 그놈을 갖다가 이렇게 하면 좀 뽀대나 보이잖아요. 있어 보이니까 그냥 있어 보이는 거로 한 겁니다. 결론은 따로따로 계산하셔야 돼요. 자, 여기 1은 정리 하나 한번 해드렸죠? 1 여기는 곱하기가 생략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없어도 1입니다. 이게 없어도 1이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1이 있거나 아니면 생략을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여기 적분하면 x가 됐을 테니까요. 자,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하고 자, 요 놈을 적분해주면 x가 될 거고 빼기 2분의 1 x 제곱이 될 거고 0부터 3까지 이렇게 계산이 됐겠죠. 그러면 여기서 뭐 이거 계산하는 건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악랄하게 뭔가 의미를 찾고자 하면 1하고 1은 있잖아요. 오, 그렇습니다. 이거는 어차피 시그마는 분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노가다로 계산해 버릇하는 것보다는 여기 이제 개념도 나름대로 의미를 부여한다면 이럴 수 있어요. 마이너스부터 0까지 1의 dx인데 0부터 3까지 1의 dx인데 0부터 3까지 마이너스 x의 dx다. 물론 마이너스 바깥으로 변화가 되면 이러면 의미를 가질 수는 있죠. 즉 잘라서 해도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이 마인드가 딱 박히려면 인티그랄은 시그마다. 시그마는 동일하게 보셔야 돼요. 그럼 이건 되잖아요. 오, 되죠. 그럼 이놈은 마이너스부터 3까지 1의 dx를 계산을 하고 자, 빼기로 붙여주고요. 0부터 3까지 x의 dx만 계산을 하셔도 되기는 됩니다. 물론 계산 별거 아니니까 그냥 에이 하고 말어 이러고 말아버려서 그렇죠. 사실 의미를 부여하자면 이런 식의 의미는 부여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는 거는 얘들이 온갖 짓을 다 해놓을 수도 있거든요. 즉 여기는 fx라고 써놓고 여기는 fx 빼기 뭐 x 더하기 1이다 뭐 이런 식으로 써놓고 나서 이런 식으로 낼 수도 있습니다. 잘라서
그래서 이 인티그랄은 시그마로 바뀐다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여기 큰 문제 없죠? 별 문제 없죠? 자, 이렇게 하고 나니까 또 뽀대가 안 나잖아요. 그래서 내는 문제가 어떤 문제냐면 인티그랄 안에다 절대값을 기어 넣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15번 문제 같은 경우. 자, 마이너스 3부터 2까지 2의 절대값 x 더하기 1의 dx다.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이게 사실 알고 보면 사실 이 의미를 알고 보면 진짜 뭣도 아니거든요. 아까는 fx 해가지고 위아래로 갈라놨잖아요. 근데 이렇게 써놓으면요 그 짓을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문제 내는 애들이 나 문제 내기 편하려고 하는 거예요. 괜히 쫄중은.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fx를 자 요놈을 fx를 하나는 x가 음수라면 즉 얘가 0되는 놈 잡아서 얘가 음수라면 부호를 바꾸니까 이걸 거고요. x가 양수라면 그러면 여기는 2x 플러스 1이 다르기 결국은 두 개로 갈라놓은 게 되겠죠. 맞죠? 그럼 얘가 마이너스 3부터 2까지 하라 그러면 결국 얘는 무슨 얘기예요? 마이너스 3부터 0까지는 마이너스 2x 더하기 1을 적분하면 되는 거고요. 0부터 2까지는 2x 더하기 1을 적분해주면 되는 거죠. 그럼 적분 구간도 다르고 함수도 다르니까 이건 어쩔 수 없이 그렇겠죠? 물론 우리가 의미를 부여하면 할 수도 있습니다만 크게 뭐 아니까. 그러면 이거 인티그랄 안에 여기 적분해 놓은 절대값 씌워놓은 거는요 이 얘기예요. 이 얘기. 알고 보면 진짜 별거 아니거든요. 이 얘기가 문제를 만들어낸 의미를 보면 여기까지 큰 문제 없지. 그런데 봤들 24쪽에 20번 문제로 가볼게요. 이거는 별표를 쳐주셔야 됩니다. 자, 아까 것도 조금 뽀대가 안 나니까 좀 더 뽀대를 내자 해서 0부터 a까지요. 절대값을 통째로 그려놨어요. 자, 3x제곱 빼기 6x의 dx가 8이 되도록 하는 a는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단 a는 2보다 큰 값이다 라는 조건을 주고 요거는 별표를 쳐놓으셔야 됩니다. 아까 문제랑 비교를 해볼게요. 아까 문제는 이 절대값 x 더하기 1이었어요. 마이너스 3부터 2까지. 이 문제였다. 이건 단순하게 fx를 함수를 두 개로 잘라주려고 얘기를 한 거란 말이에요. 얘는요, 통째로 절대값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제가 요거 계산할 때 간단하게 문제를 풀긴 할 건데요. 그런데 이 문제가 나중에 고난이도 문제로 진화를 해요. 그래서 요거는 별표를 쳐놓으시는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어떤 걸 정리를 하셔야 되냐면 통째로 절대값이 있는 경우입니다. 0부터 x까지. 요건 이제 나중에 배우면 할 건데 도대체 이 말이 무슨 말일까? 또 하나가 있어요. 0부터 x까지 ft에 dt라고 해놓고 이걸 바깥에다 통째로 절대값을 시켜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거 두 개는 제가 나중에 따로 정리를 해드려요. 안에다 절대값을 넣어놨을 때랑 바깥에다 통째로 절대값을 했을 때랑 이거는 이제 따로 정리가 필요한 부분이긴 한데 자 일단은 나중에 전체적으로 나중에 얘를 얘기를 해줄 거예요. 네, 일단 안에 통째로 절대값이 있는 이게 통째로 절대값이 있는 경우 요 놈이 도대체 무슨 의미를 갖느냐는 겁니다. 요것이 갖는 의미는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요. 상당히 중요합니다.
통째로 절대값이 있을 때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이냐. 자, 일단 얘를 그래프로 한번 볼게요. 자, 얘를 그래프로 보기 위해서는 첫 번째 뭐냐면요. 통째로 절대값이 있는 것의 그래프를 어떻게 그릴 거냐는 겁니다. 통째로 절대값이 있는 경우의 그래프를 어떻게 그릴 거냐. 물론 아까 제가 이렇게 얘기했죠. 0부터 x까지 ft에 dt가 있고 이것에 통째로 절대값이 있는 경우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거 접근할 때도 꽤나 중요하게 작용하는 건데 일단 얘는 원리가 똑같습니다. 통째로 절대값이 있을 때는 통째로 절대값이 있는 것의 그래프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절대값을 무시하고 이 안에 있는 그래프를 그리시는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값을 무시하고 이 안에 있는 그래프를 그리는 것이 일단 우선순위예요. 야, 여기다 딱 절대값 여기 또 하나 때려놓으면 진짜 멋있겠다, 그지? 두 개 합치면 되는 거예요. 일단 자, 통째로 절대값이 있을 때는 절대값을 무시한 그래프를 먼저 그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뭘 그려야 되냐면 일단 얘를 그릴 거예요. 얘를 그릴 건데 3x제곱 빼기 6x를 그릴 건데 어디가 포인트가 돼야 되냐면요. 얘가 0이 되는 놈을 물론 저는 여기 앞에 얘 보자마자 3을 뺄 겁니다. 자, 그럼 얘는 어떻게 될 거냐면 3하고 여기는 x 곱하기 x 마이너스 2가 됐을 거고요. 이놈 전체가 통째로 절대값 이렇게 되겠죠. 공통인수가 되니까. 자, 근데 포인트를 절대값에 대한 그래프를 그릴 때는 0 되는 놈이 중요하잖아요. 플러스냐 마이너스냐니까. 자, 이 그래프는 어떻게 되냐면 0을 지나가고요. 2를 지나가면서 그래프가 이렇게 되는 그래프가 될 거예요. 자, 문제의 포인트는 저놈을 갖다가 무조건 절대값을 무시하는 식의 그래프를 그린다는 겁니다. 절대값이 있으면 얘 무시한 그래프를 그려놓은 다음에 밑에 있는 애를 꺾어서 올리게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이 식은 뭐가 되냐면요. 자, 3x제곱 빼기 6x가 그대로 될 겁니다. 요것과 요 놈은 동일한 식이 나오겠죠. 근데 꺾어서 올라간 애는 부호가 반대로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6x라는 그래프가 얘가 될 겁니다. 그렇게 되겠죠. 자, 얘가 물어본 것은 뭐냐면요. 0부터 a까지인데, 자, 0부터 a까지를 접근해야 되는데 a는 2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뭐 어딘가 여기 a가 있겠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접근을 하라고 했는데 여기랑 여기랑의 함수가 다르죠. 현재 상태는 함수가 다릅니다. 그러면 자, 아주 순진하게 문제를 풀게요. 근데 내가 여기서 왜 이 간단한 얘기를 이렇게 복잡하게 하냐면 여기서 이 개념을 익히지 않으면 나중에 ft의 절대값에 있는 이 그래프를 이해하는 것이 어려워져요. 지금 얘를 이해하셔야 나중에 그게 편해진다는 거예요. 자, 일단 아주 순진하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함수랑 이 함수는 다른 함수예요. 그쵸? 자, 그러면 0부터 2까지의 함수랑 2부터 a까지의 함수가 다른 함수니까 0부터 a까지를 접근하라고 얘기를 했으면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0부터 2까지는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6x를 접근해주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2부터 a까지는 x 3x제곱 빼기 6x를 접근해주면 됩니다. 아주 단순한 개념으로 보면 그래요. 접근 구간에 함수가 달라졌으니까 그럼 그 함수를 다르게 따로따로 접근하면 되겠구나.
여기 이렇게 넘어가면 됩니다. 근데 벗대요. 자, 좀만 기다리세요. 자, 아주 순진한 풀이를 하겠습니다. 자, 얘를 적분을 하면 x 세제곱해서 3이 되니까 마이너스가 됐을 거예요. 플러스 x 제곱에 3이 됐을 겁니다. 자, 요 놈을 0부터 2까지를 할 거예요. 자, 그럼 이 계산을 합니다. 마이너스 묶고 2의 세제곱은 8이고 빼기 0은 하나 만화가 될 거고 플러스 3이 됐고요. 2의 제곱은 4가 됐을 거고 빼기 0은 하나 만화가 됐을 거예요. 그래서 이 계산은 4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즉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적분을 했더니 4가 나오더란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아래에 있는 그래프에서 적분을 했으니까 이것은 넓이 개념이 되겠죠. 따라서 이 넓이는 4가 될 겁니다. 나중에 겁나게 많이 써요, 얘. 자, 그 다음에 그럼 2부터 a까지를 적분하게 되면 x세제곱 빼기 3x제곱이 됐고요. 2부터 a까지를 적분을 할 거란 말이에요. 얘랑 얘랑을 더했더니 8이 되더란 얘기가 되니까 이것은 4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a를 집어넣습니다. a 세제곱에서 2의 세제곱 8을 빼줍니다. 빼기 3으로 써놓고요. a 제곱에서 2의 제곱 4를 뺐어요. 그랬더니 이 놈은 4가 돼야겠죠. 맞죠? 사실은 저는 암산으로 얘가 3인 건 알아요. 좀 이따 봅시다. 자, a 세제곱 빼기 3a 제곱이 됐을 거고요. 빼기 8 더하기니까 더하기 4는 4가 나오게 돼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a 제곱에 a 빼기 3은 0이 됩니다. 그럼 a 제곱 아니면 얘가 0이어야 되니까 a가 0이거나 3인데 a는 2보다 커야 되니까 a는 3이다라는 답이 나오게 됩니다. 답은 끝났어요. 아니 이 양반이 미쳤나? 함수가 달라진다는데 함수가 달라진다 그래서 내가 따로따로 계산을 해서 답이 나왔는데 이 양반은 뭔 소리를 하고 있는 걸까요? 뭔 소리를 하고 있는 걸까요? 여기서 의미를 한번 볼게요. 적분을 지금 2번을 했잖아요. 여기서 조금씩 발전을 합니다. 자, 발전 1단계. 여기서 얘를 끌어 올렸잖아요. 부호를 바꿨잖아요. 그런데 어차피 얘랑 얘랑은 꺾어서 올렸기 때문에 이 넓이랑 이 넓이는 같습니다. 같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얘는 밑에 있으니까 마이너스 4라고 적분값이 나올 거고요. 단지 얘는 4라고 나올 뿐이지 숫자는 어차피 똑같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발전 1단계입니다. 그러면 자, 이 개념을 알고 있는 사람은 무슨 짓을 하냐면 이런 짓을 합니다. 이 계산을 안 하고요. 이렇게 계산합니다. 그냥 이렇게 계산을 해버려요. 즉 꺾어 올렸는데 안 꺾어 올린 것처럼 계산합니다. 단 여기가 어딘지는 체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0이 어딘지는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계산할 수 있냐면 이렇게 계산할 수 있어요. 0부터 2까지 3x제곱 플러스 빼기 6x의 dx 하고요. 0부터 2부터 a까지요. 3x제곱 빼기 6x의 dx를 해버리는데 그러면 뭐가 똑같아졌냐면 얘가 똑같아졌습니다. 얘가 똑같아졌는데 얘는 부호를 바꿔주면 된다라고 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냥 이 계산을 해서
나중에 그냥 부호를 바꿔버리면 되는구나가 답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x세제곱 빼기 3x제곱인데 0부터 2까지 해볼게요. 8 빼기 12 그리고 마이너스 4가 나왔잖아요. 절대값은 마이너스가 나오면 안 돼. 플러스 4 이렇게 계산해 버리셔도 상관이 없었다는 거.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얘는 2부터 A까지 하면 되죠. 그렇죠? 그럼 여기서 얘만 바꾸면 되네요? 얘만 바꾸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계산될 수 있어요. 자, 발전 단계 1입니다. 자, 절대값이 있는 것을 갖다가 계산을 해야 되는 경우입니다. 계산을 해야 되는 경우에 이렇게 계산을 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가 0 되는 놈을 체크를 합니다. 여기가 0 되는 놈을 체크하면 0하고 2가 나오게 돼요. 그러면 접근 구간에 0부터 A는 2보다 크니까 중간에 2가 0 되는 놈이 생기네요. 자, 아까 숫자를 잘라놨던 거를 갖다가 좀 빠르게 한 단계만 발전시킨 거예요. 그럼 얘는 어떻게 되냐면 0부터 2까지 하고요. 2부터 A까지로 갈라버리시면 됩니다. 한 놈은 분명히 함수가 바뀔 건데요. 이렇게 쓰면 안 되잖아요. 안 되죠. 절대값은 마이너스가 나올 수가 없으니까 이 계산이 혹시 마이너스 나오면 부호를 바꿔주시면 돼요. 부호를 바꿔주시면 돼요. 즉 마이너스가 나온 애는 부호를 바꿔서 플러스로 바꿔버리시면 됩니다. 어드밴스 해도 그 얘기가 그 얘기잖아요. 그 얘기가 그 얘기잖아요. 이거 가지고 나중에 겁나게 어려운 걸 푼다고요? 헐. 기다려보세요. 자, 볼게요. 이거를 제가 그래프로 바꿔버릴게요. 그래프로 바꿀게요. 잘 보세요. 원래 있던 함수의 그래프입니다. 원래 있던 함수의 그래프는 여기는 플러스니까 증가 중이었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감소 중이었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다시 증가 중이었어요. 그렇죠? 원래 있던 애는. 그러면 만약에 그냥 절대값이 없는 상태였다면 여기서부터 A가 될 때까지의 위치가 얼만큼 변화량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값을 빼버리면 됩니다. 얘가 밑에 있으면 마이너스 나오고 위에 있으면 플러스 나오고 만약에 같은 자리에 있으면 0이라고 나왔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요. 여기다 절대값을 해놓은 애는요. 이 빠꾸한 요만큼이 빠꾸를 하는 게 아니라 올라가야 돼요. 빠꾸가 아니라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절대값의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지냐면요. 절대값이 있는 것의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지냐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증가합니다. 0이 됐어요. 그런데 증가를 계속합니다. 프라임이니까 얘가. 증가를 계속합니다. 증가를 계속합니다. 얼만큼 증가하느냐? 여기서 이만큼 내려온 만큼을 증가합니다. 이렇게. 즉, 이 간격과 이 간격이 같은 거예요. 즉, 절대값이 있는 그래프는요, 떨어지는 만큼이 올라가야 돼요. 엄청나게 고급 개념입니다, 이 개념은.
엄청나게 고급 개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냥 이 그래프를 절대값이 있는 그냥 그려요. 그려서 얘를 그려요 그냥. 자, 그려놓고 이게 절대값 없는 그래프를 그려놓고요. 올라갔어요? 떨어졌어요? 올라갔어요를 그렸어요. 근데 여기다가 안에다 절대값을 때려놓으면 뭔 일이 되냐면 이 떨어진 만큼이 없어야 돼요. 무조건 올라가야 돼요. 얘는. 왜? 자, 절대값 ft에 dt 이렇게 되어 있다고 칩시다. 그래서 뭐 0부터 x까지 이렇게 주어졌겠죠. 나중에 이유면 따로 말씀드릴게요. ft의 그래프가 만약에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그러면 이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지는 거냐면요. 얘를 원래 걸 그냥 그려요. 감소 중이네, 여기서 증가 중이네, 그 다음에 여기서 다시 감소 중이네,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절대값 없는 그래프를 그린 거예요. 얘가 없다고 생각하고 그래프를 그린단 말이에요. 적분을 한단 말이에요. 떨어지는 놈을 올려버리시면 돼요.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생겨먹습니다. 여기가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근데 잘 생각해보세요. 인티그랄이 있고요. 여기에 절대값이 있어요. 근데 이것은 뭔가의 프라임이라고 그랬죠. 제가 적분 얘기를 할 때. 이놈이 뭔가의 프라임인데 프라임이 절대값이면 음수가 나올 수 없어요. 즉 무조건 얘는 증가함수가 나와야 돼요. 인티그럴 안에 절대값이 있는 함수는요. 무조건 증가함수가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요. 골 때리는 일이 벌어집니다. 자, 보세요. 여기서만큼 떨어졌던 애를 갖다가 그래프를 올렸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증가하는 만큼 여기서 이어서 계속 요만큼이 그대로 따라서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A라고 하는 놈이 여기잖아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절대값을 적분해서 8이라는 얘기, 이 간격이 8이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요거 하나의 값만 알아도 나머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값은 쉽게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4였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마이너스 4였어요. 이게 마이너스 4였으면 이게 4였는데 이게 8이었다는 얘기는 이게 4가 됐다는 얘기죠. 그럼 얘가 4만큼이 올라갔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럼 0이네요. 그러면 무슨 얘기가 되냐면 여기서부터 원래 있던 것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위치가 똑같았다는 얘기가 돼요. 그럼 위치가 똑같았다는 얘기는 내려왔다 올라가는 놈이 위치가 똑같았대요. 프라임과 여기랑 3차 함수에 가지고 2대 1이잖아요. 2대 1이잖아요. 그래서 아까 내가 얘가 3인으로 암산으로 알았던 거예요. 비율 관계랑 딱 섞어버려요. 자, 통째로 있는 절대값이요. 절대값이 없는 상태의 그래프에서 떨어지는 만큼을 꺾어서 올릴 수 있다. 요걸 그래프로 이해하면 엄청 좋네. 사실 여러분 속도와 거리가 이거에서 다예요. 이게 속도 문제. 얘가 만약에 속도였다면 얘가 이동 거리입니다. 속도가 이동 거리인 거예요. 자, 이게 이거를 제가 적분 처음에 할 때 설명했던 제일 앞에
적분의 의미라고 했던 문제에다가 들이대볼게요. fx의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졌냐면요. 여기가 마이너스 3이었고요. 여기가 1,2였어요. 그 다음에 여기가 3, 마이너스 3이었어요. 그 다음에 얘가 쫙 올라갔어요. 이게 y는 fx. 그쵸? 자, 얘가 뭐라 그러냐면 0부터 3까지 f'x의 절대값을 적분해달라 이랬어요. 자, 여기서 봅시다. fx가 이렇게 생겼으면 f'x는 어떻게 생겨먹었을 거냐면요. 여기가 0이고요. 3일 때가 0이고요. 그래프는 증가 중이니까 이런 식의 그림이었을 거예요. 그러면 프라임x가 얘인데 절대값을 해달라는 얘기는 이렇게 해달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적분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플러스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플러스인데 넓이가 얼마일 거냐면요. 4가 되겠죠. 넓이는 4일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내려갔겠죠. 얼만큼 내려갔냐면 4만큼 내려갔을 거예요. 그러면 요거는 빠꾸를 했으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4가 적분일 건데 4겠죠. 넓이는 올린 거는 밑에 있는 건 마이너스, 위에 있는 건 플러스가 적분의 개념입니다. 지금 얘 해달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얘가 4하고 얘가 4잖아요. 그러니까 답은 8이죠. 당연하게. 자, 여기서 그래프의 개념으로 이야기해요. fx의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졌습니다. 그러면 프라임 x에서 절대값을 해놓은 그래프는 어떻게 되냐면 감소한 수가 있을 수가 없어요. 프라임은 무조건 양수기 때문에 여기 절대값이기 때문에요. 얘는 무조건 양수니까 무조건 증가함수가 나와야 돼요. fx는. 얘를 적분하게 되면. 그러면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얘가 이렇게 내려오는 놈이 여기서는 거꾸로 올라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얼마만큼? 여기서부터 여기 떨어진 만큼 마이너스 4가 내려서 여기 4만큼이 올라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얼만큼 변했냐? 8 변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이해돼?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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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이해가 됐어요. 킬러 문항에서 되게 자주 써먹는 거. 킬러 문항에서 되게 자주 써. 이걸 자, 근데 내가 자꾸 적분을 계산으로 안 들어가고 자꾸 개념으로 잡고 있는 게 계산보다 이 개념에서 다 난이도가 높은 게 나오지 계산은 아니 걔네들은 다 해요 나중에 요거다 조금만 하면 계산은 근데 계산부터 적분을 시작하니까 맨날 애들이 부정 적분하고 그 다음에 거기다 숫자 넣어가지고 정적분 계산하고서 아 나 적분을 했어 했더니 적분은 이런 게 적분이에요. 이 개념을 써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나중에 통째로 정리를 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 저거 할 때 나와요. 자 그렇다면 이제 남은 것은 문제 조금 풀어보는 문제가 남았는데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자 17번 문제예요. 여기 개념을 끊을까?
절대값 문제 있으면 하나만 딱 풀어보고. 잠시만요. 절대값 접근하는 문제가 쉽다고 생각해서 잘 안 했나 보다. 누가 하나 때려줄 거구나. 속도가 속도에서는 그 65쪽에 65쪽이에요. 음, 4번 문제? 좀 그런가? 에이씨. 아이, 됐어요. 그냥 절대값 계산하는 거예요. 그냥 뭐 요거다 때리면 아는 거니까요. 17번 문제 하나 정리를 하겠습니다. 잠깐만. 지금 몇 시니? 34번이요. 35분. 아직은 가능하네. 자, 17번 문제 들어갈게요. 17번 문제에서 설명이 되는 건 이겁니다. 마이너스 1부터 8까지니? 마이너스 4부터 8까지요. 어휴, 이게 보여? 자, 문제의 포인트는 이겁니다. 여기가 fx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주어져 있는 식은 척분 구간을 갈라놨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의 x-1은 f의 x 플러스 3이다. 이것은 뭐 얘가 이렇게 썼으면 결국 주기가 4란 얘기죠. 여기까지 큰 문제 없죠. 여기 x값이 같으니까 여기서 여기를 빼면 4니까 이것은 주기가 4란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뭐 대충 그래프 그리면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질 거란 말이에요. 자, 0부터 2까지는 x제곱이니까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2일 때 여기가 4였을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2부터 4까지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8이니까 여기다 2 집어넣으면 4 나오고 4 집어넣으면 0 나오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돼 있을 거고요. 이놈은 주기적으로 4칸마다 동일한 그래프를 그려주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려주면 된단 말이에요. 자, 문제는 여기입니다. 요거요. 이거는 사실은 이제 개념을 두 가지 개념을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개념은 뭐냐면 A가 뭐 3부터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이런 경우에는 K에다가 여기서 3 집어넣는데 3 빼기 1이니까 결국은 뭐가 됩니다. A의 2분의 3이다. 4 집어넣게 되면 A의 3분의 4다. 뭐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이런 식이 돼 있으면 K가 3 집어넣으면 3 집어넣으면 결국은 2 들어가는 거야 라고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첫 번째 개념입니다. 첫 번째 예를 아주 문과틱하게 설명을 하면 이렇게 돼요. 마이너스 4가 들어갔다면 F에 실제로 들어가는 것은 F에 마이너스 3이 들어가겠죠. 그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 8이 들어갔다면 여기는 실제로 F에는 9가 들어갔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X가 여기다 들어가서 이 계산을 해서 나온가 봐 곱하는 거니까 요 놈은 어떻게 바꿀 수가 있냐면요. 마이너스 4가 들어갔으니까 마이너스 3부터 8이 들어가면 9까지 fx의 dx다 라고 풀 수가 있어요. 그렇겠죠? 여기까지 큰 문제 없겠죠? 자, 이게 첫 번째 개념입니다. 그럼 마이너스 3부터 9까지인데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4였을 거고요. 그럼 여기도 이렇게 생겨서 똑같은 모습이 반복돼서 나왔을 건데 얘가 그럼 마이너스 3부터 9까지라고 했지만 우리는 굳이 9까지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3이라고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결국 여기 1일 때랑 똑같은 값이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다음에 여기까지 5까지 즉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반복될 거 아니에요. 주기적으로 반복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마이너스 3부터 1까지의 값이나 1부터 5까지의 값이나 5부터 9까지의 값이나 다 똑같겠죠. 어차피 적분은 똑같잖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적분 하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적분 하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적분 하나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만 구해서 3배 해주면 된다는 얘기가 되죠. 하나만 구해서 3배 해주면 된다는 얘기가 돼요. 그럼 하나만 구합시다.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구할 필요 없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구하면 되겠네요. 그런데 사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요. 이거랑 똑같잖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똑같잖아요. 그럼 결국 요 놈을 하지 말고 요 놈을 대신 집어넣으면 결국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적분을 해서 3배를 해주면 되겠다. 이제 이렇게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함수가 달라졌으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x제곱을 적분하면 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얘를 적분하면 되는데 아이고 이거 굳이 적분할 필요가 있을까나요? 이 필요가 없어요. 이건 삼각형인데 여기 2고 여기 4니까요. 2, 4, 8에다 넓이가 4겠죠. 뭘 적분하고 난리예요. 그래서 이건 적분 안 해도 됩니다. 넓이가 쉽게 나오는 애는 얘는요 3분의 8 나옵니다. 이 넓이는요. 아, 니네 적분해야 되죠. 나는 3분의 8이 나오는 거 알아요. 자, 요거 궁금하지? 궁금해서 미치겠지? 넓이 가면은 쉽게 나오는 법이 있어요. 넓이에서 정리해드립니다. 요거는 넓이 공식에 그냥 암산으로 푸는 공식들이 있어요. 제가 그거는 공식 정리를 딱 해드립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적분 구간의 상수냐 미지수냐 끝나고 나면 주기 대칭 얘기 나오고 그 다음에 넓이 나오거든요. 넓이 하고 나면 개념은 사실 다 끝난 거예요. 넓이 때 내가 이거 넓이? 근데 넓이에서 간단해요. 적분하면 된다. 마이너스 플러스로 바꾸면 된다. 넓이는. 그런데 여기서 간단하게 빨리 푸는 공식이 있다. 요거예요. 자, 여기까지 큰 문제 없을 거예요. 자, 이거 주기함수 때 한 번 더 해드립니다. 제가 주기는 요렇게 하면 주기를 안 해요. 이렇게 해놓고 올라가고 별짓 다 해서 주기까지 얘기를 해드립니다. 그런데 내가 왜 이거를 갖다 별것도 아닌 개념을 왜 별표치라고 했을까? 왜 별표치라고 했을까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자,
개념 두 번째 거예요. 이건 원래 이과만 미적분에서 배우는 방식입니다. 이거를 만약에 문과에서 풀 수 있으면요, 굉장히 편하고 간결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는 이과 가야 되는 양반들은 당연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자, 아까 1번은 뭐였냐면 x에다가 마이너스 4를 넣었다는 것은 마이너스 3이 들어가는 거랑 똑같다. 그쵸? 그런데 만약에 이놈이 만약에 이럴 때도 될까요? 그렇게 적용하시면 안 됩니다. 달라요, 값이. 그러면 어떡하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는 안 냅니다. 문과한테는. 근데 가끔 가다가 써먹는 양반들이 간혹 있어요. 적분법 공식이라고 써놓고 써먹는 양반들이 있는데, 자, 그래서 두 번째 방법이 뭐냐면요. 자, 이건 이과용입니다. 치환적분이라는 게 있어요. 치환적분법을 쓰게 되면은요, 좀 이 식들을 되게 간단하게 식을 바꿀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얘는 어떤 때 쓰는 거냐면 이럴 때 씁니다. 이걸 계산하라고 했어요. 즉 어떤 경우에 많이 쓰는 거냐면, 즉 치환적분법은 대개 어떤 경우에 많이 쓰는 거냐면요, 합성함수에서 많이 씁니다. 치환이 됐다는 얘기는 무조건 합성이 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합성함수의 적분법 이렇게 얘기를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웃기는 거는 합성함수의 미분법은 배웠어요. 합성함수의 미분법은 배웠는데 합성함수의 적분법? 이거는 문과에서 안 가르칩니다. 근데 치환적분이라고 하는 건 결국 합성함수의 적분법인데, 그럼 만약에 이것을 적분해야 된다면 세제곱 다 전개하셔야 돼요. 다 전개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잖아요. 그럼 갑자기 끔찍해집니다. 선생님 그냥 할 수 있죠. 13성 어떡할래? 치환적분을 하시게 되면 이것도 간단하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치환적분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거는 수투 범위 밖에요. 미적분에서만 현재 배우는 겁니다. 자, 일단 저거부터 처리할게요. 이거부터 처리하겠습니다. 치환적분은 굉장히 고난이도인데요. 일단 여기서 여러분들이 하기 좋게 요 놈이 합성이 되어 있는 놈이잖아요. 그래서 요 놈을 치환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x 플러스 2를 뭐라고 치환합시다? t라고 치환을 합시다. 그럼 만약에 이 문제에서 뭐가 돼야 되냐면 요 놈이 치환이 돼야겠죠. 그렇겠죠? 요 놈을 치환해서 요 놈을 t라고 치환을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다 온갖 짓을 다 해서 치환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어쨌든 그러면 자, 첫 번째 치환적분법이에요. 일단 치환을 해놓고 나서 절대 원칙입니다. 지금부터 모든 미지수는 다 t로 바뀌어야 돼요. 모든 미지수는 다 t로 바뀌어야 돼요. 자, 그럼 일단 다 t로 바꾸겠습니다. 요 놈은 t로 바뀌었어요. 맞죠? 요 놈은 t로 바뀌면 어떻게 바뀔 거냐면 f의 t가 되겠죠. t로 바꿨으니까 ft가 될 겁니다.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요 놈을 t로 바꿨는데 여기서 x의 잔재가 있는 애는 누구냐면 요거 dx니까 요거 x의 잔재입니다. 범위도 x의 범위인 거예요.
이 모든 것이 t로 바뀌어야 돼요. 이 모든 것이 t로 바뀌어야 돼요. 그러면 x가 마이너스 4부터 8까지 변해갑니다. 물론 여기 그래프를 보면 이렇게 될 거예요. 마이너스 4부터 8까지 변합니다. 그럼 t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변한단 말이에요. 그럼 마이너스 4가 들어가면 여기는 마이너스 3으로 바뀔 거예요. 그 다음에 8이 들어가게 되면 여기는 9로 바뀔 겁니다. 따라서 범위를 t의 범위로 바꿨어요. 여기까지 됐죠? 여기까지 됐죠? 일로 옵니다. 모든 것을 t로 바꿔야 됩니다. 자, 그럼 인티그랄은 됐고요. t의 13승이 나오게 됩니다. t의 13승이 나오겠죠. 자, 그러면 얘랑이 다 바뀌어야 돼요. 자, 그러면 x가 0이었으니까 t는 마이너스 1이었을 거예요. x가 1이면 t는 1이었을 겁니다. 맞죠? 여기까지 변수 없지? 자, 그 다음에 겁나게 중요해요. dx를 어떻게 바꿀 거냐는 거예요. dx를 t로 바꿔야 돼요. dt로 바뀌어야 됩니다. dx가. 이때요. 이것의 양변을 x로 미분을 합니다. y는 x제곱을 미분한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걸 x로 미분하면 y'은 2x. 내가 이걸 그렇게 싫어해요. y'을. 이거는 x로 미분을 했다라고 하면 y', 그래서 y' 제가 되게 싫어하는데 제가 이거 뉴턴이 그랬다고 했잖아요. 제가 그래서 뉴턴을 되게 싫어해요. y' 때문에 망하는 게 많아요. 이거 x로 미분한 거니까요. 이건 dx분의 dy가 2x다라고 쓰셨어야 돼요. 전 얘를 좋아해요. 그쵸? 자, 그럼 이것을 x로 미분을 합니다. 근데 t는 이게 숫자는 미분하면 날아가겠지만 상수는 미분하면 날아가겠지만 그래서 이 미분을 하실 때는요. 얘가 상수냐 변수냐를 잘 보셔야 돼요. 자, 어떻게 판단하냐? x가 변하면 t도 변하나요? 같이 변하죠? 이런 게 변수인 거예요. 그러면 얘를 x로 미분합니다. 그럼 얘는 x에 관련된 식이기 때문에 dx분의 dt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를 미분하면 1일 거고요. 숫자는 날라갔겠죠. 그럼 요 식을 잘 보세요. 우리는 dx분의 dt가 1이라고 했으니까 dt는 dx다라는 식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dx 대신에 dt가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니? 그럼 아까 했던 거랑 범위 이거랑 똑같아졌죠? 자, 그러면 그래도 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아까 것처럼 내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했던 게 얘 때문에 그랬어요. 자, 여기까지 다 바꿨어요. 이제 x가 변하면 t도 변하는 거니까 얘는 변수란 말이에요. 이제 x로 미분하겠습니다. dx분의 dt는 미분하면 2가 되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dx를 양변에 곱했으니까 dt는 2 곱하기 dx가 됐을 거예요. 그럼 dx는 뭐가 되냐면 2분의 1 dt가 되죠. 2분의 1 dt인데 숫자니까 빼버리죠. 이렇게 돼요. 그럼 이 계산을 하나, 이 계산을 하나 똑같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 계산하기 얼마나 쉬워져요? 이거 계산 안 해보나 마나 0인데 왜 그럴까요? 자, 이건 다음 시간에 한번 나옵니다. 아니, 짝수는 1 들어가나 마이너스 1 들어가나 똑같으니까 무조건 0 나오겠죠. 그래서 답은 0입니다. 이거 0이
십상승 전개해서 적분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는 것이 치환적분법이라. 이과 거 미리 했다. 이과 저기 미적분 마지막 쪽에 나오는 거의 끝부분에 나와요. 치환적분법이. 근데 치환적분법은 지금도 여러분들 쓰시다가 좀 헷갈리는 경우 치환적분 써버리면 돼요. 익혀두시는 걸 저는 권장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런 식이 있어요. ax 플러스 b의 뭐 4제곱에 dx 뭐 이렇게 놓고 막 1부터 2까지 했을 때 이것을 갖다 적분하면 뭐 ax의 뭐 5제곱에 뭐 어쩌고저쩌고 있다 이 소리 하면 이게 t에 그럼 t의 4제곱인 거고요. 범위 바꿉니다. 1이면 a 플러스 b고요. 2면은요 2a 플러스 b까지고요. 자 dt 바뀌어야 되니까 dx분의 dt는 a다. 그럼 dx는 a분의 1 dt다. 그럼 여기 여기 t 대신에 이놈인데 이거죠 뭐. 이거예요. 이거 적분하시면 되잖아요. t로. 저는 중간중간에 치환적분을 써서 편한 걸 있으면 앞으로 그냥 치환적분으로 써서 문제를 풀어버릴 거예요. 만약에 그런 놈들이 나오면. 그래서 자 f의 x 플러스 1 같은 경우는요. 치환적분 이해해 주시면 그냥 주석 없습니다. 자 이렇게 돼서 정적분에 대한 설명이 대충 끝이 났습니다. 나머지 문제들은 각자 풀어보시고 다음 시간에 질문. 적분과의 상승 여기까지 할게요.